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워크큐, 7장 워크큐를 구성하는 이제 소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워크큐를 쉽게 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7장 워크큐는 이제 1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7.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워크큐를 이루는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7.8절은 딜레이 워크에 대해 설명하고 7.9절에는 7장에서 배운 내용을 총괄하는 그런 실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장 워크큐는 이제 10개의 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리눅스 커널에서 이제 워크큐를 처음 배우는 분들, 입문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그 소절은요, 7.1절하고요, 7.3절, 7.4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리눅스 커널에서의 그 워크큐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널 함수의 용법은 익히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입문자 분들은요, 워크큐에서는 워크와 워커 스레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워크큐 서브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널의 함수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의 핵심 이제 절은 7.1절, 7.3절, 7.4절, 7.5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많은 분들이 리눅스 커널을 배우다가 도중에 포기하는데요. 이제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워크큐예요. 워크큐가 그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그 워크큐 관련된 자료 구조가 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 펄 CPU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워커 풀, 이제 워커 스레드 자료 구조를 이제 관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워크큐 서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커널 함수의 사용법을 익히기 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워크큐는 반드시 배워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는 주요 서브 시스템들이 워크큐가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큐를 알고 싶지 않더라도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는 주요 서브 시스템을 배우려면 워크큐의 기본 동작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워크큐의 함수를 사용해서 주요 서브 시스템들이 구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워크큐의 워크를 활용해 후반부를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크큐의 함수의 동작 원리를 배우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주위 동료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워크큐의 함수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워크큐 서브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널의 함수는 굉장히 방대하고 그 자료 구조는 이제 익히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워크큐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하지만 워크큐를 처음 배우는 입문자분들이 익혀야 하는 워크큐 핵심 개념은 딱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워크큐를 실행하는 기본 단위는 워크이다. 요 개념을 익히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워크를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워크 스레드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리고 워크큐를 실행하는 기본 단위인 워크가 실행하는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워크큐 서브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있는 커널 함수를 분석하시면 워크큐에 대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분석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워크큐 서브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커널 함수들은 이와 같은 동작들이 문제없이 처리되도록 지원하는 함수들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워크 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워크 큐의 주요 개념 중 핵심인 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워크 큐는 주로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는 그 태스크 큐를 개선하기 위해서 커널 2.5.41 버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워크 큐는 인터럽트 후반부는 물론 프로세스 컨텍스트에서 후반부 처리를 위해 많이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워크 큐 서버 시스템은 특정 코드를 워크 핸들러에 위치시켜서 프로세스 컨텍스트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커널은 백그라운드에서 워크를 실행하기 위한 워크 스레드를 미리 생성해 놓고요. 이후 커널의 여러 드라이버에서 워크 실행을 요청하면 이를 해당 워크 스레드가 처리합니다. 워크 큐를 구성하는 주요 핵심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주요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워크입니다. 워크란 무엇일까요? 워크는 워크 큐를 실행하는 기본 단위이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후반부 처리나 지연해야 될 작업을 워크에서 실행합니다. 누군가 워크를 실행했다 라고 말한다면 워크의 워크 핸들러가 처리됐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워크의 실행 흐름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전에 워크를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팅 과정에서 한번 워크를 초기화합니다. 자, 워크를 초기화하는 단계를 제외하고 워크의 실행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단계로 워크를 실행하려면 먼저 워크를 워크 큐에 큐잉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schedule underbar work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합니다. 근데 schedule underbar work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요, 이 내부에서 insert work를 란 함수가 호출이 되고, 이 함수에서는 워크를 워크 큐에 큐잉하게 됩니다. 2단계로는 이 이제 insert work 함수에서 wake up work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제 wake up work란 함수는 워크 스레드를 깨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워크 스레드를 깨우는 이유는요, 이제 큐잉된 워크를 실행하는 이제 역할을 맡는 프로세스가 워크 스레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워크를 실행할 워크 스레드를 깨웁니다. 3단계로는 워크 스레드가 깨어나서 워크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워크 큐를 사용해서 인터럽트 후반부 코드를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워크 큐의 워크를 활용해서 인터럽트 후반부 코드를 설계하는 원칙은요. 자, 먼저 인터럽트 핸들러로 빨리 처리해야 될 코드를 수행한 다음에 워크를 워크 큐에 큐잉을 합니다. 자, 요 동작은 이제 탑해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한 다음에 빨리 처리해야 될 코드를 이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워크를 워크 큐에 큐잉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후반부로 좀 급하게 간결하게 처리되지 않아도 되는 코드를 워크 핸들에서 처리하도록 코드를 설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시인데요.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는 인터럽트가 발생한 다음에 빨리 처리해야 될 이런 두 가지 예시인데요. 이제 이런 동작을 처리하고 워크를 워크에 큐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크 핸들러에서는 4번, 5번과 같은 동작을 처리해서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 인터럽트가 발생한 다음에
처리해야 될 코드를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코드가 1이라고 보고, 그리고 후반부로 처리할 수도 있는 코드를 2라고 본다면,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1이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될 1이라고 명시된 코드를 처리하고, 그리고 2라고 명시된 부분, 즉 급하게 실행되지 않아도 되는 코드를 워크 핸들러에 위치시켜서 후반부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전체적인 그 함수 흐름을 보면서 인터럽트 후반부로 워크가 처리되는 실행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 부분은 인터럽트 컨텍스트 이고요. 오른쪽은 워커 스레드죠. 자, 함수의 실행 흐름은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실행된 함수는 스타트 커널이고요. 이 흐름으로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됩니다. 자, 근데 arc cpu idle이라는 함수가 이제 실행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하고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벡터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그 벡터 테이블 기준으로 0x18 번지에 있는 그 주소가 실행이 되고요. ARM 프로세서 기준으로 보면 벡터 언더바 IRQ라는 레이블이 실행이 되고, 그 레이블을 통해서 IRQ SVC라는 레이블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실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함수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그 IRQ 서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주요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호출하고요. 보시면 인터럽트 핸들러 내부에서 quework, insertWork 함수를 호출해서 워크를 큐잉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시다시피 인터럽트 핸들러인 이 함수에서 워크를 워크 큐에 큐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wakeUp 워커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워커 스레드를 깨웁니다. 그래서 워커 스레드를 깨운다는 의미는 스케줄러에게 워커 스레드에 대한 실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보시면 스케줄링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케줄러는 다른 프로세스들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워커 스레드가 실행할 그런 조건이면 워커 스레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바로 워커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시스템에 좀 부하가 좀 이제 많이 걸린 상황에서는 바로 워커 스레드가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를 볼게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워커 스레드가 실행되는 흐름인데요. 워커 스레드는 커널 스레드인데요. 커널 스레드의 기본 동작은 스레드 핸들러 함수에 구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워커 스레드의 스레드 핸들러 함수는 이 함수예요. 워커 스레드 이 함수인데요. 이 함수 내부에서 이제 프로세서 1 워크를 이제 호출하고요. 프로세서 1 워크에서 워크 핸들러를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3단계죠. 그래서 워크 스레드가 깨어나면 스레드 핸들러인 이 함수가 일을 시작하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함수가 실행되며 프로세서 1 워크 함수에서 워크 핸들러인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기 위한 그 워크를 실행한 흐름이에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코드가 실행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벡터로 실행 흐름이 바뀌죠. 자, 그 이후에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빨리 처리해야 될 코드를 자,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처리해요. 그 다음에 워크를 큐잉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로 처리해야 될 코드를 워크 핸들러의 위치를 시킨다는 게 인터럽트 후반부의 설계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워크를 수행한 다음에 워크 스레드를 깨우고 3단계에서 워크 핸들러를 실행한다. 이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 실행 흐름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실행 흐름이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예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리눅스 커널을 처음에 워크 큐의 주요 개념을 배우실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주요 함수의 실행 흐름 아니면 이제 동작 원리인데요. 가장 먼저 워크 실행 흐름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 내용을 먼저 익히시면 다른 워크 큐의 주요 함수를 배우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워크 큐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인 워크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워크 스레드란 무엇일까요? 워크 스레드는 워크를 실행하고 워크 큐 관련 자료 구조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커널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커널 스레드의 세부 동작 방식은 스레드 핸들러에 구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 스레드의 스레드 핸들러 함수는 워크 스레드 함수이기 때문에 세부 동작 방식은 워크 스레드 함수에 구현되어 있어요. 워크 스레드의 이름은 k워커 요 문자열로 시작하며 워크 큐 속성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워크 스레드를 확인하고 싶으면요,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출력 결과가 화면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kworker 슬래시라고 보이는 프로세스들이 보이죠. 이 프로세스들이 워커 스레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7장 워크 큐를 이루는 핵심 개념인 워크와 워크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8장 커널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